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채령이라고 하고요. 오늘 강의가 조금 더 준비할 시간이 있었으면 잘 했을 텐데 제가 그동안 해오고 지금도 하고 있는 일들 중에 여러분께 소개드릴 만한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좀 전에 소개받은 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단어도 좀 잠깐 소개해 드릴 거고, 가장 중요한 이제 노인분들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도 조금 섞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산업적으로 하시는 일도 많으실 것 같아서 그 내용들이 좀 다양하게 이렇게 좀 섞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가끔 강의를 하거나 뭐랄까 의욕이 떨어지면 이 사진을 봅니다. 이게 2000년 초기에 이제 제가 박사 논문 마치고 한국 들어와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찾은 자료입니다. 그때 저희가 한참 연구했던 게 노인 요양시설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고, 그때 찾은 사진 중에 하나고 일본의 자료입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은 어르신을 요양시설에서 어쩔 수 없이 묶어놓고 오시자마자 한 달 만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기사와 함께 사진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마지막까지 어떻게 존중받으면서 살 수 있는 시스템과 공간과 모든 것들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연구하고 현장에서 활동해온 그 모든 길들에 쌓여있는 것들이고요. 최근에 이제 다시 고령화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꺼내고 있으시길래 한번 다시 가지고 오면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잘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일 거고요. 아직도 뉴스를 통해서 번번이 접하게 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공간이 노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라고 하시겠지만, 특히 노인 요양시설을 잘 만들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살아가는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좋은 시설을 만든다는 것,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고 그걸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르신 본인의 삶뿐만 아니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 우리 사회가 짊어져야 되는 사회적 모든 비용들을 낮출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연구의 결과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살펴보면서 얘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우리 삶은 이렇게 탄생에서부터 죽음까지 이르는 길을 모두 같이 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피해 못 갑니다.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거는 신체의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가 노화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물론 그 기간을 운동을 통해서 느리거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으시겠지만 이 길은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길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계도 그렇고 모든 걸 쓰다 보면 낡게 되고 약해지죠. 인간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반드시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노인시설들이 필요해요, 노인시설을 잘 만들어요 하는 그 많은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우리 아버님 건강한데? 심지어 어떤 분은 오셔서 전혀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들어왔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포기했던 것들이 제가 이제 막상 은퇴를 할 시기가 다가오다 보니 정말 심각하구나, 이렇게는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노인에 대한 문제를 같이 고민해보자고 섰습니다.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변화합니다. 시력은 이렇게 저하가 되고요. 시야도 좁아지고 흐려지고 또 노래집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백내장이라고 하는 증상인데요. 이 부분이 수술하시고 나면 저희 아버님 봐도 어머님 봐도 수술하고 나서 훨씬 잘 보이시긴 하는데 그 전까지는 시야의 형변이 오고 흐려집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 눈 안에 있는 단백질들이 자외선과 반응하면서 켜켜켜켜 쌓여가는 것들이고요. 어쩌면 저는 자연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유리라고 하는 걸 보시면 처음은 깨끗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흥도 생기고 무대지고 하는 현상들을 아마 보고 계실 거고요. 제가 쓰는 핸드폰도 한 5년 되니까 농대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늙어가는구나라는 얘기를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이렇게 나이들을 겪고 있습니다. 청각도 떨어지고요. 반응 속도도 느려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생각한 게 저희 아버님이 90이 넘으셨는데 몸이 불편하시니까 동작이 굉장히 느리세요. 그래서 생각한 게 시간이 빠르다는 게 아니고 내 몸이 느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정말 24시간에 할 수 있었던 일이 훨씬 많았는데 동작들이 느려지면서 시간에 똑같은 길이의 시간이 더 느리게 느껴지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이렇게 반응 속도도 저하되고 따라서 행동에 둔화가 오고 판단력의 저하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청각이나 아무래도 듣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불편해지니까 판단력이 저하되는 그런 효과들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거는 지금 성남에서도 아마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 체험 기구들은 이제 저희가 나이 들었음을 미리 체험해 보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 30대 때 저걸 읽어보고 아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굉장히 쇼크를 받았던 일이었는데요. 지금도 제가 오래 전부터 있었던 연구소에서는 이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입혀보기도 하면서 노인들의 불편함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기도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도 저 복장을 시키고 한번 걸어보십시오. 어떻게 불편한지, 당신들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방식으로 교육시켰던 도구이기도 합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건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일에서 돌아와 소위 말해서 저희가 주거진에 대비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남성분들은 사실 주거지 밀착형이 아니기 때문에 바깥에서의 어떤 사회적 끈들이 주거지로 돌아와서 은퇴 후에 맞게 되는 굉장히 많은 쇼크들을 어떻게 적응해 나가실까 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살아온 집에서 최후의 일각까지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좀 봐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원하지 않게 치매라고 하는 인지건강에 대한 문제들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건강하신 실버와 나이 드신 실버들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액티브 시니어들은 도시 전반을 누비고 계시죠. 이들이 누리는 환경은 과연 내가 조금 몸이 불편해도 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에서 공공디자인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그리고 교통기관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무장애라고 하는 개념 혹은 최근에는 제가 아까 근무했었던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좀 더 사용하기 편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한 노력들을 지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걸으시면서 길이 좀 편안해졌네? 공사 끝나고 났더니 길이 편안해졌네? 라고 하고 느끼시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 생각들이 들어가 있어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르신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걸음이 느려지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진 횡단보도라든지 횡단보도의 형태, 시간들에 대한 부분들도 조정하는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구는 앞으로 엄청난 덩어리의 노인분들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평균 연령이, 그러니까 국민 전체 평균 연령이 한 44세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만 더 지나면, 그러니까 32년이 되면 48세까지 올라가고 고령화율은 25%가 넘게 되고요. 42년이 되게 되면 고령화율이 그러니까 33%에서 39%까지 올라가는 중간사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래프의 모양 보시면 이 모양이에요. 항아리 모양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밑이 굉장히 좁은 백장아리 같은 느낌이 드시는데요. 저 상태가 뭐냐면 이렇게 1.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거나 30년이라고 하는 2.6명이 어르신 1명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를 맞이한다는 얘기고요. 저처럼 노인이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도 돌봐줄 사람 없이 스스로 남은 세를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명의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물론 4명이 되겠지만 그 4명, 2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사위든 며느리든 맡게 돼서 4명의 자녀가 되겠지만 양쪽 다 역시 보면은 부모 역시 4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부모 4명을 통째로 책임져야 되는 시대를 거기다가 그 친구들은 다시 자녀들을 키워내는 시대를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내려놓으셔야 되는 시대를 사시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노인분들이 본인의 경제력에 맞춰서 잘 살 수 있는,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주거 환경과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가 저에게 주어진 오랫동안의 숙제였고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그 2047년이 되면 노인 가구가 대부분일 거고 그 중에 또 1인 가구의 40%는 70세 이상의 독거노인이실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평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저를 따져보면 저보다 10년 정도는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삶을 그 늙은 나이에 살아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숙제가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 여성분들은 더 그렇고요. 남성분들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로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행히도 평균 속도를 비교해보면 모두 건강해지고 있어요. 운동도 많이 하시고 영양 상태도 좋았기 때문에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놓치게 돼요. 나는 건강하니까 난 안 늙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모두 늙어가는 길들을 따라서 가실 거고요. 우리가 예상하지, 그러니까 특히 이제 막지 못하는 치매 같은 경우에는 유병률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많은 환자분들이 생길 거라고 하는 숫자들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령이 높아지면 치매 환자도 많아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 가지고 온 데이터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 일본의 고령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주고 있는 데이터 중에 이렇게 우리 모두는 건강해서 사망까지 이르는 기간 동안 몸이 젊은 상태보다는 훨씬 허약해지는 상태와 신체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단계까지 진행됩니다라고 하는 그림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절대 거역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많은 분들에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드린 것처럼 나는 젊어요 라고 우리 아버지는 젊어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저희 부모님을 봐도 장담하는 게 정말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 저희 엄마도 2년 전까지 굉장히 건강하셨는데 딱 2년 딱 그 사이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걸 보면서 아무도 장담 못하고 우리는 나이 듦과 함께 사망으로 가야 되는 길을 갈 거고 이건 누가 잘 준비하느냐 그리고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시스템이 우리 또는 산업이 이걸 잘 맞춰준다라고 하면 보다 건강하게 보다 자립적으로 사회 비용을 줄이면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원을 하다가 어느 순간 요양이라고 하는 단계에 접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로 여러분들 인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일본에서 평균을 만들어낸 데이터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자립도가 조금 틀리다고 하는데요. 아마 우리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 전후 세대들이죠. 전후 세대들을 이렇게 일본도 추적해서 봤더니 남성분의 한 11% 정도는 정말 건강하세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 건강해요 라고 던지신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안 돌아가시는 가지입니다. 여기 끝은 이렇게 떨어집니다. 바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는 9988-234라고 하는 234에 해당하시는 경우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자립을 못하고 아프고 사망하게 되는 기간을 굉장히 단축시키는 정말 이 나이까지는 내가 최대한 자립적으로 건강하게 심지어 사회활동도 가능하고 여러 활동들이 가능한 단계로 갑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닌 분들 대부분은 이렇게 신체 기능이 떨어지거나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일찍 떨어져서 오랫동안 요양병원이나 이렇게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사실 굉장히 불행한 삶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여성분들은 대부분 서서히 떨어지는 시체 기능들이 서서히 저하된다라고 하는 통계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성분들도 이 단계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고 최근에 건강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계시고 운동들도 하고 계셔서 이렇게 건강한 부분들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일, 특히 이제 유니버셜 디자인이나 공간 만드는 팀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이 기준의 한계선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누워버리는 이 한계선이라고 하는 이 한계선의 경계를 좀 더 나은 공간, 좀 더 나은 서비스로 올려보자 라고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단차를 없애기 위해서, 계단을 없애기 위해서 경사로를 만들었는데 이 경사로는 급해서 혼자 못 올라가세요. 더 완만하게 경사로를 만들어주면 휠체어 타신 분도 경사로를 혼자서 올라가실 수 있게 만들고요. 아예 이 단차를 없애버리면 올라가지 않아도 다니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설사 내가 걸음이 불편해져도 내가 내 지역 안에서 혼자서 조금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자라고 하는 게 고령 친화 마을 만들기, 고령 친화 공간 만들기의 가장 큰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각 단계에 맞춰서 세컨드 라이프를 건강하신 액티브 시니어들을 위해서 세컨드 라이프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사실 수 있을까를 지원한다든지, 자립생활의 어떤 위험이 꺾여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린다든지 하는 것들이고요. 여기는 이제 완전히 그 요양을 돌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돌봄을 어떻게 실현해 줄 것인가라고 하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양한 시스템들이 우리 사회에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직도 우리 사회는 여기에 액티브 아니면 이 부분밖에 지금 고려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이 중간 시기에 겪어내야 되는 많은 시스템에서 불편함과 어려운 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을 하나 영향을 보시면은 일본은 최근에 75세에서 85세의 어르신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병, 이렇게 몸이 쇠약해지신 분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의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건강하신 분이 10% 정도는 있으시겠지만 몸이 조금 불편하시고 병원도 다니셔야 하지만 도시에서 내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그리고 요양을 필요하게 되는 분들의 인구도, 가까워지는 인구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어떤 식으로 우리 사회가 이분들을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인구수가 급격하게 늘기 때문에 앞으로 이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사회에서 담아 안을 것인가, 집안에 팽개쳐두고 4시간 정도의 요양보호사를 보내는 걸로 과연 커버가 가능할지라고 하는 시스템들이고요. 실제로 지금 제 주변에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어디 좋은 요양시설 없냐고. 과연 여러분들 앞에 닥쳤을 때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면 일단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들어내달라고 계속적으로 요청을 해왔는데 지역사회 민비에 막히면서, 왜냐하면 맨 첫 번째 장면이 대부분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요양시설의 이미지입니다. 그렇다 보니 전부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더 좋은 요양시설을 만들어 드려야 되고, 모두에게 열려있는 요양시설을 만들어서 직접 눈으로 보시고 우리 할머니가 여기 들어있다라고 하는 게 전혀 창피하지 않고 나도 들어갈 수 있는 선택지가 가능한 요양시설을 만들자라고 하는 활동들을 오랫동안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사회가 조금씩 변화해서 아마 조금 그 시설들이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 좀 더 뭐라 그럴까 샘플이 될 만한 것들이 아마 조만간 여러분도 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노인분들이 사시는 주거 대부분이, 문제는 집장만을 대부분 언제 하시냐면은 한 30, 40대? 늦어도 50대까지 하시잖아요. 그 집에 계속 사시잖아요. 우리도 늘지만 사람도 늘지만 집도 늘습니다. 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된 집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래전에 지은 집들은 노인분들을 위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곳곳에 단차가 있고 곳곳에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고쳐야 될지, 특히 이제 오래된 단독주택지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아파트들은 조금 여러 사람들이 살게 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도 있고 접근성들을 조금 고민을 했지만 단독주택이 만들어질 때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후주택에 사시는 어르신들의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들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그렇다 보니 건강하실 때는 내 집에 그냥 있을게 라고 하시지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물었더니 나 어떻게든 요양시설을 가야 되지 않을까? 싫지만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선택들을 하고 계시는 게 우리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노인분들이 돌아가시게 만드는 제일 중요한 요인이 하나가 낙상이거든요. 뒤에도 다 이따 보여드릴 텐데 낙상이 어디서 발생하냐면요. 거리가 아니에요. 집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오랫동안 집에 계시기 때문에 집에서 낙상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낙상의 위험도도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기력도 떨어지시고 신체 기능들의 저하가 오면서 문제가 생기고 젊은 사람들은 떨어져도 먼저 손으로 잡습니다. 근데 점점점 기운이 없어지면서 손이 역할을 못하다 보면 마지막에 허리 내지는 머리로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노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오면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을 봤어요. 고관절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등 고쳐주시다가 전기불 고쳐주시다가 낙상하셔서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최근에 저도 이 사례를 보면서 저희 어머님이 낙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낙상으로 좀 시작된 문제여서 통계가 아니길 바라고 있지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낙상이라고 하는 문제들이 골절이 생기고 자택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주요 원인이어도 불구하고 우리 집들이 거의 손을 못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아직 주거개조에 대한 예산들이 요양보험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택을 개조할 시기를 놓치거나 어떻게 개조해야 되는지는 루트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집을 어떻게 고쳐야 되라고 하는 것들을 모르고 계세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통계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통계를 가져다 보면 일본 역시도 무장애 주택을 짓지 마라고 의무화했던 기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무장애가 안 되어 있는 단차가 있고 사용하기 불편한 집들의 숫자들은 줄었는데요.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2000년 이전에 지어진 집들은 여전히 단차도 있고 집 출입하는 계단도 있고 혼잡이도 제대로 없고 한 그런 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통계를 주고 있고 이것들을 개선해서 어르신들이 자택에서 늙어가실 수 있게 해야 되라고 하는 숙제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냐면 집을 왜 고치냐면 이 기준으로 낮추는 겁니다. 어르신이 혼자 사신다라고 하는 이렇게 기력이 떨어지는 단계에서 이 기존의 설정에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잘 고쳐서 새로운 설정에 낮은 기준으로 가지고 가게 되면 이만큼 돌봄 비용이 축소가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집 고쳐주는 비용 비싸라고 하실 게 아니고 사회적 의료 비용에 드는 비용이 훨씬 감소된다라고 하는 것들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기에 내가 요양시설에 내는 돈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사회적으로 보면 요양시설을 만들어야 되고요. 운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비용들을 또 국가 재정들이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굉장히 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들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부터 짓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옛날 것들도 좀 더 이용하시기 편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만들어드리는 작업을 해야 되라고 하는 일들을 국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치는 최근에 나온 통계에 고령 친화 환경이 되면 요양보험에서는 1조 7천억 원 그리고 건강보험까지 다 합쳐서 여러 가지 액들을 다 포함하면은 굉장히 많은 돈이 건강보험에서는 1조 3,400억이라고 하는 돈이 절감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쓰기에 바쁘시겠지만 잘 만드는 것들을 하게 되면
우리가 쓰지 않아도 되는 비용들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사실은 이렇게 무장의 노화대응 주택 가이드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여러 학자분들도 그렇고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데 우리 집이 어때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궁금하시면 인터넷 검색하시면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건의를 좀 드리고 있는데 저 집을 언제 고쳐야 되는데 라고 보면 젊은 시기에 빨리 고치자가 맞거든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집을 웬만하면 신중년이라고 부르는 노인에 들어가기 전의 단계들 그리고 액티브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자기가 거주하는 집을 빠른 시기에 고쳐서 요양시설 안 가고 이 집에서 늙어가실 수 있게 대비하십시오라고 하는 가이드를 이렇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집의 온열 환경이라든지 외출하기 좋은지, 화장실 욕실을 잘 사용하실 수 있는지, 일상 동선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지, 그리고 동선이 단차 없이 잘 정리됐는지, 또 그런 설비들이 도입되어 있는지, 그리고 빗소리, 냄새, 습도라고 하는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는 환경들도 잘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남는 공간은 나의 어떤 좀 더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쓰실 수 있도록 만드십시오 하고 하는 얘기들을 미리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좀 더 빠른 시기에 던져주는 것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는 얼굴을 만나야 하고 다니던 장소에 다녀야 되고 살아온 자택에서 아는 분들과 함께 살아나가야 됩니다. 근데 과연 가능할까라고 하면 많이 불편하시죠. 그래서 이런 노인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기능을 가진 시설들이 우리 주거지 부분에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은 우리보다 고령화를 먼저 겪고 있는 많은 선진국가에서 복지 선진국들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님비 때문에 노 하시다 보면 결국 이런 시설들이 어디에 지금 들어서고 있냐면 엘리베이터 한두 대밖에 없는 상가의 3, 4층에 노인요양실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저 시골 어딘가로 저렇게 내쫓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노인시설을 만들어 노인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하면 첫 번째 생각하는 게 저 한적한 시골이지만 이제 저에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역세권에 살아야 되고요. 여기 있는 곳에 살아야 되고 병원 가까운 곳에 도시에 살아야 돼요라고 얘기하십니다. 제가 20년 전에 그 얘기했을 때 하셨던 분들도 변하는 걸 보면서 이제 정말 노인 문제가 심각해졌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 안에 우리 마을 안에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반경 안에 이렇게 노인분들도 다니실 수 있는 시설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해야 되고 그 기능들을 만들어가는 작업들이 국가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숙제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노인만 하고 하는 시절들이 있었거든요. 그건 아니라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 건가. 어제도 그 주거단지를 만드시는 분들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왔는데요. 주거단지 안에 노인분들도 함께 늙어가실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떤 서비스 공간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고 왔습니다. 아마 조만간 좀 가시화가 될 것 같긴 한데요. 어찌됐든 우리는 노인분들을 격리가 아닌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늙어가게 하는 고민들을 우리 모두가 다 내려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답게 사는 삶이 가능한 우리의 사회체계를 어떻게 만들고 지역사회를 어떻게 만들까라고 하는 고민이 본격적으로 필요하고 이게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가고 있는 지역포괄케어, 일본에서 지역포괄케어라고 얘기하고 커뮤니티 케어라고 얘기하는 모형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실은 아프신 것보다는 내가 최후의 일각까지 지역사회 안에서 활약할 수 있어야 돼. 생애 활약이라고 하는 하도로 두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뒤로 밀어내는 게 아니고 최후의 일각까지 정말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내실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고 하는 고민들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건 이렇게 변화해 왔습니다. 예전에는 문제가 생긴 후에 어르신들 치매되면 시설에 집어넣고 치료하는 것들이었는데요. 이제는 아니고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나아가 시민 전체가 안전하게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그게 유니버설 디자인의 한 꼭지입니다. 노인분들이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야 돼 라고 하면 첫 번째는 살 수 있는이겠죠. 지금 우리는 살 수 없는 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가가 살 수 있는 집을 만드세요. 집이 아니고 도시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통해서 공공이 만드는 건축물은 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옛날에 비해서 관공서나 공공건축물들이 출입하기 훨씬 편하실 거고, 엘리베이터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만들어지는 경로당이 만약에 2층이라 그러면 모두 엘리베이터를 넣게 지금 강제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으로 살 수 있는 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살 수 있는 갖고는 절대 안 되시더라고요. 사람은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서 살고 싶은, 내가 가고 싶은, 머물고 싶은 이라고 하는 단어들까지 해야 얘들이 제대로 쓰여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한 유니버설 디자인은 이 베스트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매력적인 환경,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통합되고 사용하시면서도 존중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화장실 손잡이, 장애인 화장실인데 열어보셨으면 요즘도 여전하긴 하지만 손잡이가 쇠로 된 손잡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택에 넣어주세요 했더니 LH 주택의 장애 조사로 갔더니 쇠로 된 손잡이를 현관에 무식하게 이따만하게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발 이 집 좀 그만합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실제로 장애인 화장실은 최근에 매핑된 걸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한번 쌌어요. 차가운 느낌을 없애드리기 위해서 플라스틱 종류나 시트 종류를 한번 쌌습니다. 그래서 만져보시면 겨울에 춥지가 않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주거 안에 어르신 주택이라고 약자 주택이라고 만들려고 그랬더니 아직도 그렇게 차가운 보기 흉한 손잡이들을 놓고 있어서 제발 그러지 마십시다. 이 집이 무슨 환자 사는 집도 아니고 그냥 우리 집안에 손잡이 있으면 누구나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정도로 인테리어가 조화되게 좀 만들어주시고 좀 재료 좀 선택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 그분들 말이 오늘 핵심이 그거예요. 구할 수가 없는데? 다 수입해와야 되는 비싸서 못 사는 데가 답이셨어요. 그래서 이걸 산업화해서 우리 모두가 쉽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한 고민들도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다르시죠? 이게 지금 시각장애 아이의 학교인데요. 완전히 이런 것보다는 방의 인테리어를 통해서 이 아이들의 유도선들을 주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유리보다는 특수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들이긴 한데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고민하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물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보아왔고 그걸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심지어 치매 어르신들도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가장 악화된 경우죠. 그러니까 그 얘기들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 존 자이제디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에 계셨던 교수님이고요. 요즘은 MRA로 뇌 사진들이 참 편하게 잘 찍혔는데 이분이 연구하실 당시에는 뇌를 구할 수가 없어서 하버드 의대랑 같이 협조해서 치매 걸려서 돌아가신 어르신들의 뇌를 가지고 자, 이 뇌의 구조에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행동이 일어나는지를 연구하고 종합해서 이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치유 환경은 이렇게 만들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이걸 받아서 2000년 접어들면서 서양에 만들어지는 노인요양시설은 정말 예쁩니다. 정말 예쁩니다. 바깥은 별로 이뻐 보이진 않는데요. 안에 들어가면 정말 예쁘게 만들어서 햇빛도 잘 들어오고요. 가구 하나하나 정말 예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요양시설 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이미지를 좀 바꿔드릴까라고 하는 작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치매 노인에 적합한 환경은 안전하고 기능적으로 능력을 보완해주고
인지하기 쉽게 하고 자극을 주지 마가 아니고 자극을 주라고 해요. 도전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매 어린에게 자율성, 통제력을 주라고 의심하시겠지만 이게 이분들의 건강을 아까 뇌의 기능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요. 올려서 이렇게 가게 하는 것들입니다. 치매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세계 모든 학자들이 그래서 맞춤형의 시설과 맞춤형의 프로그램들을 넣어드리는 이유고요. 그리고 서양의 요양시설을 가보시면 어르신들에게 심지어는 환자복 안 입힙니다. 본인의 의사대로 옷을 갈아입게 만들어 드리고요. 되게 재밌는 게 각자의 방이 있고 특히 이제 어르신 나가는 입구에 거울을 걸어놓고 빛도 있습니다. 시골집에 가고 어머님들이 많이 하시는 방법인데요. 남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모자도 거기 걸어놓고 집 밖에 딱 나가시는 순간 모자도 쓰고 머리도 빗고 나가는 마을로의 어떤 전환처럼 보이는 시설도 만들어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거예요. 제가 견학을 갔는데 전 끌고 가시더라고요. 따라오래. 왜요? 그러고 했더니 그래서 그 요양보호사분하고 안내하시는 분한테 물었더니 가시래요. 따라가 보시래요. 했더니 우리 집이야 내 방이야 구경해 그러고 하시면서 저한테 아직도 얘기하시는 게 기억이 나는 게 내일 내가 쇼핑하러 갈 거야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고 네 잘 갔다 오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 안내해 주시는 분의 얘기가 병원에서 6개월 이상 1년 이상 누워만 계셨대요. 요양병원에서. 그래서 요양시설을 옮겨왔는데 지금 6개월 만에 건강해지셔서 저렇게 내일 쇼핑하러 가신다고 몇 년 만에 쇼핑센터 가신다고 너무 좋아서 아마 얘기하고 싶었나 봐요 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공간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문가인 저희들은 참 많이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만들어진 시설들이 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셔서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좀 가지고 왔고요. 그렇다 보니 노인분들이 수평수직 이동이 가능한, 접근 가능한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드디어 이제 국가가 조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들에 엘리베이터를 붙여주시기도 하고 주거단지를 만들 때 잘 걸어 다닐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가는 사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평면들도 이미 제안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공간을 만들면 어르신들도 나이 들어서도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평면들을 통해서 이렇게 제안들을 해주는 예시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만들려면 현장의 공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특히 한국은 난방을 깔아야 되는 시스템이 되다 보니 복도와 레벨 차가 반드시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하려면 공정을 몇 단계를 좀 더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많은 집을 공급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게 여전히 공급이 더디고 손이 더 많이 가고 품이 더 많이 가는 시설 방법이다 보니 여전히 뒷전에 밀리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본적으로 휠체어를 타도 좀 넓은 폭이라든지 나이 드시면 화장실이 가까워지니까 화장실 설비들을 침실 가까운 곳에 모아드린다든지 하는 굉장히 심플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돼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손잡이를 붙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으신 걸로 아는데 손잡이 그냥 못질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우리는 가벽으로 뒤에 지지하지 못해줘요. 그래서 어르신 몸으로 이렇게 휙 당기시면 손잡이 채로 빠지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보강을 하고 손잡이들을 달아야 체중을 싣거나 체중에 넘어가실 때 급하게 잡으면 훨씬 더 많은 체중이 걸리거든요. 그걸 지탱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오래 쓰셔야 되잖아요. 한 번 쓰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번 흔들 때마다 이제 헐거워지겠죠. 그렇지 않게 잘 달고 하는 작업들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작업들을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아마 여기도 리빙랩이라고 하는 어르신들을 연구하는 파트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많은 회사들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오면서 적절한 농피라든지 형태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산업들이 좀 더 활성화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좋은 제품을 쓸 수 있는 시대들이 좀 열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가이드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답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단차 있는 집들을 지으시면 나중에 경사로를 만드시거나 심지어는 단차를 해소하는 기계장치까지 넣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집은 아파트인데 계단이 중간층에서 계단을 넘는 방식으로 사는 오래된 아파트에 사시다 보니 어르신이 거동을 못하니까 매번 나갈 때마다 업고 반층을 내려간다거나 앞서 보셨던 그 LH가 지었던 엘리베이터 없는 저층 건물은 아예 4층에 입주를 못하거나 4층에 계신 분이 아프시면 출입을 못하시는 병원도 가기 어려운 그런 환경들이 여전히 존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시급한 좀 변화들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필요한 싱크대라든지 세면대라든지 손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달아드린다고 하면 좀 더 안전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여기서 사실 수 있고 나가서 여기서 돌봄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가 안 된 게 아니고 연구는 이미 차고 넘칠 만큼 많고 전문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사실은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직접 만나거나 아니면 쉽게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이 부분이 조금 더 갭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놓치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조금은 좀 지식들을 가지고 같이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손잡이 하나 다른 거 인테리어 뭐 몇천만 원 드는데 별거 아니거든요. 고칠 때 잘 담아두면 아주 나중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지금 토토의 표지를 갖고 왔는데 왜 갖고 왔냐면요. 이렇게 손잡이 연구를 많이 해요. 이런 다양한 손잡이들이 요소요소에 포함해 라고 하는 표지 사진입니다. 집에 쓰이는 손잡이가 이렇게 다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데 유감스럽게도 토토는 한국 회사가 아니고요. 우리의 기업 중에서도 이렇게 좀 노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쉽게 권자들을 구할 수 있는 환경들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참 오래 하고 있는데 여전히 숙제 같은 일입니다. 제가 안 만나본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권자재 회사들도 접해봤는데 우리는 관심 없어요 라고 하는데 지금 서글플 정도로 힘든 일이었고 아직도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제품이거든요. 제가 신제품을 안 올렸어요. 왜냐하면 일본도 더 이상 만들지 않아요. 이거면 되니까. 거의 한 20년 전에 만들어진 제품이 여전히 일본은 구해지고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산업화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아마 우리가 많은 숙제죠. 인구가 많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일본의 고령자 인구는 한 3천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2가 노인이라고 하는 소비자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런 소비자층이 없다 보니 여전히 뒷전으로 묶이고 노인이 뒷전으로 밀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좀 고무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 게 호주가 드디어 유니버설 디자인 주택을 공급을 의무화하겠다라고 해서 전부 조례로 제정을 하고 주택업자들이 모두 이걸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나중에 집 고치려고 했더니 처음 지을 때 드는 비용보다 훨씬 많이 들잖아. 차라리 지을 때 이렇게 지어 설계만 고치면 되고 시공할 때 조금만 신경 쓰면 돼서 비용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잖아. 제발 이렇게 지으라고 해서 의무화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들 때부터 고민하면 비용이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건축이나 우리의 환경들은 여전히 기존에 해왔던 일을 답습해서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 라고 하고 변화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고 그 부분이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일본의 국토부가 준 평면인데요. 평면을 안 주시더라고요. 자, 집을 지으실 때 한자형 침실은 가능하면 바깥에 입구에 가깝게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 평면을 주십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역사회 케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방까지 넣기는 어려우니 가까운 곳에 어르신 침실을 맞이해 주세요. 이게 왜 좋으냐면 친구도 놀러 가고 싶은데 가족들이 다 있는 안방을 거쳐 거실을 거쳐가기 그러니 입구 쪽에 주시면 친구들도 왔다 갔다 하고 훨씬 좋습니다라고 하는 커뮤니티 케어가 가능한 사회에서 주거는 이런 모습입니다라고 하는 모델도 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 더 부러운 거는요, 저희가 이것도 계획서를 쓰면서 막 조사를 했더니 이제 10월에 이런 빨간 다라이를 들고 얼음 모욕시키를 주는, 지금은 없어졌겠죠? 한 5년 전에 조사했던 사례를 끌고 왔는데요. 빨간 다라이 모욕시켜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일본에서 받는 서비스의 모습입니다. 깔끔하게 입고 오셔서 제대로 시켜주시죠. 우리의 요양 서비스 수준이 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자, 인지 건강을 지원하는 주거 계획은 서울시가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인터넷 검색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어떻게 만들면 인지가 떨어지는 걸 예방해 준다라기보다도 조금 떨어지는 분들도 잘 사용할 수 있어요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명 스위치를 좀 더 인지하기 편하게 바닥을 좀 더 강하게 준다든지, 손잡이를 급하게 찾아야 되니까 손잡이가 잘 보이는 컬러들을 선택한다든지, 그리고 기억을 잘 하시게 하기 위한 메모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하기도 하고요. 더 나가게 되면 이렇게 어르신들의 출입을 좀 막는 방식에 대한 부분들까지 진전할 수 있게 의견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외출 감지에 대한 IT 기술도 있긴 하지만 수동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제안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받아서 읽어보시면 집 고칠 계획이 있으시거나 할 때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소리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소리에 대해서 별 의미들을 안 가지고 계신데, 보청기를 끼게 되시면 소리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보청기의 역할이 모든 소리를 다 증폭시켜요. 예를 들면 기계가 뭉 하고 돌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의미하게 넘어갈 수 있는 소리들을 증폭시킨 거예요. 하는 소리가 하고 나고 괴롭겠지. 그래서 차음을 어떻게 시켜서 환경을 보장해 드리냐는 보청기 끼고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환경이고요. 그리고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카페에 가서 요즘 얘기를 못 들어요. 사람 못 만나요. 왜냐면 너무 피곤해서 소리들이 섞여 들어오니까 도저히 옛날처럼 이렇게 한 소리로 이렇게 듣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계신 분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 집중해야 되는 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옆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섞여서 들어오니까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조용한 것들 아니면은 카페를 웬만하면 얘기를 하러 가기가 되게 어려웠다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리들을 반사돼 들어오는 소리들을 좀 막아준다든지 하는 그런 방식의 소리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고 일부만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주거 환경들이 살고 싶은 환경을 관련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는 거는 집을 잘 지으면 여기는 아이 키울 때는 목욕탕에 아이 키우는 그 욕조를 쓸 수 있고요. 나이가 들면 어르신 목욕시켜드리는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공간이 무의미하시겠지만 집이라고 하는 고정체는 이분이 살다가 또 누군가가 살게 되는 환경으로 변화되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효과가 이렇게 있다. 낙상에 막으면 일종의 효과도 있다. 집과 아닌 마을에서 살아가기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살고 싶은 지역으로 전환하는 방식들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렇게 교통기관까지 따라서 같이 움직여줘야 돼라고 하는 의미로 택시라든지 이런 것들도 곧 변화할 겁니다. 지금 개발 중이어서 아마 여러분들 타는 택시들이 어르신들 타기 편한 택시로 변화해 갈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령 친화 산업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러 방법으로 발달해왔고 음식까지 지금 발전해서 어르신 식품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니버셜 디자인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야, 레스토랑에 가서 어르신들도 똑같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죽을 먹어야 돼가 아니고 음식의 형태가 그대로 있지만 아무래도 부드럽게 씹히는 그런 음식으로 모양 똑같이 못 만드나 라고 하는 얘기까지 고령 친화 식품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에 있어서는 예쁘죠. 이거는 노인용으로 만들어진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잘 쓰이는 공간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일본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제품을 모두가 잘 쓸 수 있는 제품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모두에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얘는 일본 사례는 아니고 그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확산시켜 놓은 옥소라고 하는 회사의 제품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인데 이 회사의 모토가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도 잘 쓰실 수 있는 이런 모델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왼쪽은 실제로 일본의 공항에서 쓰고 있는 휠체어고, 오른쪽은 도요타 자동차가 얘기하는 미래의 휠체어 대용의 자동차다라고 얘기했던 케이스입니다. 고령 친화 산업은 이렇게 슈퍼마켓도 변화시키고 있고요. 지역사회 변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것까지 발전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전부를 사고 싶은 게 아니고 전부를 다 바꿔주는 걸, 서비스를 사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택시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 산소나 먼 거리에 흐름들의 서비스도 가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좋은 기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지만, 이 기계는 2000년 초기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치유형 로봇으로 각광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가까운 제품이 아니에요. 강아지가 고양이가 아니고 물개예요. 왜 물개냐면 동물원에만 가서 보는 거예요. 동물원에 가는 설렘이 있잖아요. 가서 동물 보면 즐거우시죠? 그 길에서는. 그 즐거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단순해요. 보고 이렇게 눈 맞춰주고 음성 인식하고 학습을 잠깐 하는 거고요. 아니면 이렇게 기분 좋음이 있는 굉장히 단순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치유 효과가 있는 로봇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로봇을 놓치고 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VR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치매를 고치는 방법들도 있고요. 음악을 들려드리는 방법, 옛날 사진들을 들려드리는 그런 서비스 산업들이 동시에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에 기반해서는 여러 가지 기계 산업들이 우리 사회에 들어오고 있어요. 스마트 홈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어르신들의 일상을 안전하게 관리해 줍니다. 수면을 관리해서 어르신들이 피곤한 상태로 돌아다니시게 되면 사고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예를 들면 노인홈 같은 곳에서, 실버타운 같은 곳에서 어제 잠이 별로 잘 못 주무셨어 라고 하는 경고등을 띄운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을 그 하루 동안은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서 사고를 예방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게 그 데이터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로봇을 많이 만드는데, 이 로봇에 의해서 실제로 어르신들이 걷게 되더라, 움직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 지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일본에서 커뮤니케이션 로봇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잘 쓰셔야 되는 방법들에 대한 얘기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일본에서는 좀 상황에 맞게 잘 활용을 하고 있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뭐라 그럴까, 엔지니어가 아니고요, 어르신의 돌봄의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건 메디센터라고 해서 정말 아름다운 커뮤니티 공간인데요. 여기 제품 들어있는 하나하나가 친환경이고 몸에 좋은 것들이고요. 그리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름답다는 게 뭐냐면 오감까지도 즐겁고요. 심지어 여기는 암 환자를 위한 커뮤니티 센터여서 울고 싶을 분에게 울게도 해주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진 센터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 안에 있는 우리의 공공공간들의 모습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정말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마지막 화면이 조금 쇼킹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미래가 이게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삶이 지속되는 삶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산업을, 우리의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갈까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이고, 이거는 정말 해야 될 많은 문제들을 껴안고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많은 방법들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두서 없는 얘기들을 좀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만